안녕하세요. 김폴카의 심야기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초급 사활 기술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빈축입니다. 빈축은 입문 때 배웠던 축과 장문의 특징을 합한 기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축과 장문의 기본 원리를 저만의 방식으로 세세하게 풀어낸 다음에 빈축으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둑판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축을 배우기 전에 기본 개념을 리마인드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바둑을 제일 처음 배우면 돌의 활로는 총 4개고요. 직선으로 돼 있고 이게 전부 막히면 잡힌다. 이걸 먼저 배우죠. 그리고 활로라는 개념 자체가 살활자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도망가는 걸 먼저 배우죠. 근데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심리적인 함정이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느껴지는데 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활로가 3대3이 되죠. 흑이 활로가 4에서 3으로 줄어들지만 백도 줄어들고 내가 있는데 상대가 먼저 오는 경우에는 제가 먼저 둘 차례죠. 서로 한 턴 한 턴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활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고 상대가 쳐들어오면 활로 싸움에서 유리하죠. 이 개념을 안고서 축을 배워보겠습니다. 현재 중앙에 있는 백 한 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의 활로는 2개이기 때문에 흑이 어느 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백이 넓은 공간으로 도망가는 순간 활로가 3개가 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축이 성립하려면은 우리 편이 하나 더 있어야지 성립을 하죠. 하지만 우리 편이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재 단수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치는 경우에는 이 오픈된 공간으로 백이 도망을 치면서 백의 활로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아까하고 똑같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축이 성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흑이 섞여 있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이 흑 한 점이 백이 도망칠 자리에 미리 활로를 선점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알려드린 돌이 상대방의 활로를 하나 줄인다 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돌을 우리 편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백은 현재 나갈 수 있는 게 이곳밖에 없는데요. 나가게 되면 오른쪽에 있던 돌이 백돌이 도망치는 활로 3개 중에 하나를 미리 선점해서 막고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백의 활로가 2개지만 여기는 이 하얀색만 있는 공간이 오픈된 공간이고 여기는 위쪽에 흑돌이 백돌의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픈된 공간을 막습니다. 그럼 백이 다시 나가고요. 나갈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단수는 이렇게 미리 백돌이 나와 있어서 먼저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이상에는 만약 이런 돌이 있으면 둘러싸고 있는 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죠.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에는 단수에 몰리면 이 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살리기 위해서는 나갈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선택을 강제하는 플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축의 결말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데 여기서도 축의 특성이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일선에서 활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선이 없었다면 끝까지 이대로 활로가 2개인 채로 끝이 안 나겠지만 이 지점에서는 아래쪽에 활로가 이런 식으로 보다시피 백의 활로가 4개가 아니라 3개로 줄어들죠. 이 1의 일자리는 2개로 줄어드는데요.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특수성이 생깁니다. 백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 물론 축의 기본 형태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한번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원래 지금 보기에는 그냥 축대로 몰면 여기 걸려요. 그런데 아까 그 2선의 특수성, 정확히는 1선의 간섭 때문에 이걸 여기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머리를 보는 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경로 안에 이런 식으로 간섭할 수 있는 돌이 있으면 축을 읽는 게 좀 어려워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축의 기본 원리를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장문의 원리를 알아보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장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백한점을 잡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축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백돌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축이 성립하지 않고요. 방향을 바꿔보아도 마찬가지로 연결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요한 기술이 장문인데요. 돌의 활로를 제가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잘 보면 전부 다 검은색 같지만 왼쪽과 아래쪽은 백돌의 활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이죠. 나머지 위에 두 곳은 활로를 흙이 막고 있기 때문에 백이 도망칠 곳은 이 두 가지인데요. 장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백이 도망칠 수 있는 공간은 두 군데가 있고요. 이건 연결이죠. 대각선은 흙이 끊으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고요. 그렇다면 백의 이동 경로 두 개 중에 이 활로를 보면은 여기와 여기 이 활로가 공유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쪽과 이쪽은 각자 돌의 활로이지만 이 가운데 지점은 이 두 돌의 활로가 중첩이 되는 그런 지점인데요. 이곳이 급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흙은 이쪽에 나와 있는 돌들이 백돌의 이동 경로를 미리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멀리 씌웁니다. 보기가 좀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활로를 제가 이번에는 꺼보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가도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돌들 때문에 반대로 나와도 여기 있는 돌이 막고 있고요.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응용을 해본다면 이런 식으로 돌이 두 개가 있어도 여기 활로를 잘 보시면 공유가 되는 지점이 있죠. 도망친다고 했을 때 도망치는 공간이 백이 이 정도인데요. 활로가 좀 오히려 더 어지러울까요? 그럼 이곳과 이곳이 공유가 되는 지점이 이쪽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씌웁니다. 그러면 활로를 다시 꺼볼게요. 어디로 도망을 치더라도 결국에 도망을 칠 수가 없죠. 하지만 장문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흙이 씌우더라도 활로를 보겠습니다. 활로가 총 100은 2개, 2개에서 총 4개예요. 근데 이 흙의 활로가 4개죠. 근데 100이 먼저 두면서 이 흙의 활로를 3개로 만듭니다. 이제 꺼볼게요. 그러면 막아야겠죠. 나오지 못하게. 100이 또 나옵니다. 열린 곳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요. 이때 100의 활로는 2개인데 이렇게 2개인데 흙의 활로가 이제 2개고요. 100이 그러면 여기서 어느 곳 하나를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흙은 이을 수밖에 없죠. 현재
백의 활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럼 백이 반대로 단수를 치고 늘 수밖에 없는데요. 활로가 하나니까요. 그때 연결하면서 나가면 장문으로 잡는 걸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백이 도망치는 경로를 막는 흑돌이 상대의 활로보다는 많아야 돼요. 결국에 사활은 활로 싸움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인트로 잡고 이제 바로 빈축으로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축과 장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빈축을 익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101점을 잡는 게 문제인데요. 잠시 화면을 멈춰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활로를 봤을 때는 위쪽 공간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단수 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백은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활로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나왔을 때 축으로 모는 것은 지금은 백돌이 미리 와 있기 때문에 축머리가 돼서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잡을 수가 없게 되죠. 이건 실패고요. 그럼 아까 배운 거에서 장문이 있었죠. 이 활로 두 군데를 공유하는 이 지점을 씌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장문의 형태를 띈 게 맞고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오른쪽과 위에 중에 위에를 선택한다면 기존에 있던 흑돌들이 활로를 막고 있어서 단수에 몰리게 됩니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고 백은 선택권이 없어져요. 이런 단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몰려야만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몰리면서 나오다 보면 결국에는 활로가 하나가 되고 흑의 주변 활로는 최소 다 2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단수를 먼저 쳐도 활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이건 실패죠. 그렇다면 위로 가면 안 되고요. 백은 오른쪽으로 나오게 되면 여기서 활로를 다시 볼게요. 오픈된 공간이 오른쪽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간섭을 최대한 받지 않는 쪽을 차단을 합니다. 여기서도 백이 마찬가지로 위로 가면 아까하고 같은 모양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피해서 그냥 연결하는 것은 활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건 연결이 되지 않죠. 대각선은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으로 가면 오른쪽에 있는 이 백돌들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막더라도 이제는 일선으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백돌과 연결이 되면서 잡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첫 수부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씌우는 방향은 이쪽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활로를 봤을 때 기존에 있던 이 흑돌 2개가 미래의 백돌 경로를 2개를 막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흑돌이 하나가 백의 경로를 막고 있는 건 비슷한데 이쪽은 2개고요. 이쪽은 하나만 영향을 주고 있었죠. 이런 미세한 차이와 이쪽에 있는 돌과의 간격, 그래서 한 칸 차이가 굉장히 바둑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은 이 타이밍에서 선택을 해야 하죠. 위쪽과 오른쪽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나가는 건 흑이 양쪽에 나와 있는 돌들 때문에 활로가 일로 줄면서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결국에 그럼 백은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죠. 위로 나가야 되는데요. 활로를 보면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이쪽이죠. 왼쪽은 아군이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축의 원리를 생각을 하면 이 방향으로 막는 게 올바른 방향이겠죠. 항상 위로 가는 거는 단수에 몰리기 때문에 백은 왼쪽으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활로를 보면요. 여기 하나랑 총 3개가 있는데 흑이 몰아갈 방향은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 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백이 나왔을 때 이 돌의 활로가 2개가 되죠. 약해집니다. 억지로 끊으려고 하면 양단수에 걸리면서 결국에는 백을 잡을 수가 없게 됐고요. 오른쪽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우리 편의 벽을 활용한 방향은 결국에 3선입니다. 3선으로 막으면 백은 이쪽은 항상 막혀있죠. 2선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돌이 활로를 줄여주기 때문에 계속 활로를 2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빈축이라는 게 원래 백돌을 축처럼 몰아가는 건데 축은 활로를 계속 1로 만들죠. 근데 빈축은 활로를 계속 2로 만듭니다. 지금도 2가 됐죠. 백이 도망칠 곳은 이제 2군데예요. 위와 1선 있는데 위는 계속 결말이 똑같죠. 1선으로 도망을 쳐도 흙이 어느 쪽으로 막던 간에 활로가 2개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게 됩니다. 축이 성립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1선에서 잡히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예시를 1선으로 들지만 만약에 우리 편이나 상대편 돌이 있으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항상 실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빈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심화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심화 문제인데요. 여기 빛나는 백돌 2개를 잡는 게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장문은 바로 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축도 마찬가지로 위에 축머리가 있어서 기본적인 축과 장문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빈축을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백이 나갈 활로는 2개가 있지만 이렇게 주변 상황을 보면 아래쪽에 있는 흙돌들이 벽의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벽이 갖고 있는 능력을 활용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위쪽과의 연결을 차단하려면 단수를 먼저 쳐야겠죠. 그리고 백의 선택지는 여기는 느는 한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또 활로를 보면 2개가 있는데 활로가 공유되는 지점을 씌운다고 했죠. 장문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씌웁니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위로 가면 항상 왼쪽에 나와 있는 돌들 때문에 단수에 걸리기 때문에 축으로 잡히죠. 여기서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쪽에 밑에 있는 돌의 활로가 2개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막으면 나가면서 내 돌이 역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백은 오른쪽으로 나오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장문을 씌운다고 하면 어설프게 씌운다고 하면 활로가 백이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이 약한 부분을 백이 찔러 들어가면서 흙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씌우는 건 안 되고요. 백의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방향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아래로 막는다고 하면 백이 나오는 순간 양쪽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이지선다죠.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도망을 가게 되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돌들이 끊어져 있어서 약해요. 그래서 단수치고 있고 하면 나왔을 때 몰고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이렇게 막아가면 백의 활로는 하나, 둘, 3개, 흙의 활로는 2개이기 때문에 활로 싸움에서 밀려서 실패를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래로 가는 건 실패입니다.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위로 막으면 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차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떨어져 있던 돌도 벽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돌 한 점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백은 위는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래로 도망을 칩니다. 이렇게 흑의 활로가 2개밖에 안 되지만 흑이 2선으로 나가면서 백의 활로를 2개로 만들면 백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죠. 흑의 활로가 3개가 되면서 활로 싸움에서 역전을 했기 때문에 도망을 쳐야 되고요.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방향이 중요한데 내 돌이 약한 것도 보살피면서 해야 돼요. 이 돌을 끊고 있는 이 돌의 활로가 3개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오른쪽으로 막으면 내려오면서 백의 활로는 하나, 둘, 셋, 흑의 활로는 2개, 역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른쪽의 벽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미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백은 여전히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게 되죠. 축처럼 몰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자, 이때도 넓은 공간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백은 또다시 도망치는 곳이 강제되는데 여기서 활로를 보면 백은 하나, 둘, 셋, 흑도 하나, 둘, 셋이지만 현재 흑이 둘 차례죠. 흑이 막는 것도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이런 곳으로 몰면 축 같은데 백이 나가는 순간에 이 돌의 활로가 약하죠. 뭔가 약점이 생기는 순간 깨지게 됩니다. 축처럼 몰고 가면 여기에 활로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단수를 당하고요. 그럼 이어야죠. 그때 나머지 한 군데가 잡히면서 실패가 됩니다. 끝까지 이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막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축의 원리 중에 일선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로를 보면 활로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줄어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백은 이제 어디로 가도 단수에 몰리죠. 먼저 줄이러 간다고 하더라도 흑의 활로가 2개지만 흑의 차례이기 때문에 흑이 먼저 단수를 치면 활로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첫 시간은 빈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입문에서 배웠던 기본 개념을 제가 0부터 재구성을 해가면서 같이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김폴카의 심야 기원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